뜨거운 토스트 위에 버터가 된 느낌? 사르륵 녹아내리는 것 같아. 요즘 해외로 신혼여행 못 가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내 호텔들이 신혼여행객들, 호캉스 하시는 분들을 잡으려고 VIP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대표적인 게 스위트룸을 늘린다든가 스위트룸의 장식을 바꾼다든가 또 하나는 리무진 서비스. 리무진 서비스라고 하면 우리가 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데가 있죠. 페닌슐라 그린. 그쵸? 모든 리무진이 롤스로이스에서 그 럭셔리하고 부티나면서 클래식하면서 히스토리컬 천사가 날개를 쫙 펼치면서 쫙. 그 롤스로이스를 가지고 리무진 서비스를 하는 세계 유일한 호텔 페닌슐라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페닌슐라 호텔이 제일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요, 아시아를 대표하는 명품 호텔이면서 아시아에서 제일 오래된 호텔 그룹이에요. 첫 번째 호텔인 홍콩 페닌슐라가 1928년에 문을 열었죠. 그러니까 벌써 100년 가까이 된 그렇죠. 거죠. 그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페닌슐라 같은 호텔들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스타일이 있어요. 콜로니얼 호텔이라고 하는데요. 동남아시아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영국의 지배하에 있었죠. 그래서 페닌슐라에도 그 스타일이 많이 묻어납니다. 페닌슐라를 처음 열 때 모토가 뭐였냐면 수에즈 운하 동쪽에 최고의 호텔을 만들자. 이제는 뭐 스웨즈나 동쪽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최고의 호텔로 꼽히게 됐고. 그렇죠. 식민지 시대 보면 영국이든 유럽 쪽의 사람들이든 그 나라를 오게 되면 대부분 수도나 주요 항구에 묵게 되죠. 그런데 자기들이 모여서 놀 만한 시설이 없으니까 랜드마크가 되는 호텔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상하이의 페어몬트 피스 호텔, 마닐라에도 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싱가포르의 레플스. 그쵸. 그 다음에 북미회담이 열렸던 하노이의 메트로폴. 현재도 그 도시의 랜드마크 호텔이면서 역사와 자존심과 이름이 다 같이 하는 호텔. 그걸 우리가 콜로니얼 호텔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 대표격이 페닌슐라. 특히 홍콩이 거대한 무역항이기도 했지만 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종착점이었대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오는 경우 페닌슐라를 와서 묵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황을 이뤘고. 이란 출신 유대인 가문인데 사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먼저 상하이에 와서 터를 잡고 엄청난 부를 축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별명이 동양의 로스차일드 가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같이 일할 직원이 필요하잖아요. 똑같이 이란 출신의 유대인이면서 뭄바이에 살고 있었던 앨리스 카드리를 갖다가 이 상하이로 불러들인 거예요. 그 앨리스 카드리가 회사에서 일하면서 이 노하우라든가 이 상하이에 대해서 알게 된 다음에 독립을 해서 이 사람도 엄청나게 큰 회사를 차리면서 상하이에서 아주 유력한 가문이 됐고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홍콩에다가 제일 먼저 페닌슐라 호텔을 세웠던 거예요. 현재 운영자로서 카두리 가문이 특별한 이유는 특급 호텔은 사이즈가 크잖아요. 네. 비용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보통은 건물주하고 호텔 운영하는 맞아요. 사람이 다른 경우가 많고, 호텔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랑 아닌 데랑 소유주가 다른 경우들이 그렇죠. 사실 많단 말이에요. 근데 페닌슐라는 1928년부터 지금까지 모든 지점을 직영을 하고 있고 건물들을 자기네가 소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향후 계획을 세우기가 쉽죠. 그러니까 장기 계획을 세우기 쉽고 의사결정이 빨리 되고, 또 하나는 호텔 운영 자체도 가족 중시, 전통을 중요시한다예요. 그걸 나타내 주는 게 직원들이 오래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이 일관성이 있고 서비스가 안정되고 전통이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그래서 사스 때나 리노베이션 할 때나 직원을 하나도 안 줄이고 유급 휴가를 줘가면서 유지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 점은 좀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10개. 예, 그러니까 근 100년 동안 하나씩 늘려왔기 때문에 10개 있어요. 미주, 아시아 이쪽에 주로 있었고요. 제일 최근에 연 게 2014년에 파리에 유럽 최초의 페닌슐라를 열었습니다. 엄청나게 고급스럽고 샹젤리제에 굉장히 좋은데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벌써 지난번 우리 방송했던 팰리스 등급 당연히 받았고, 뉴욕 같은 경우에도 5번가에 당연히 있고, 10개밖에 안 되지만 하나하나 자존심을 담아서 명품 소리를 듣게 했다는 거죠. 좋게 말해서, 클래식한 나쁘게 말하면 놀이공원, 약간 롯데월드 같은 느낌. 혹은 약간 올드한, 기본적으로 그 중후한 느낌, 고전적인 느낌. 대리석, 크리스탈, 실크, 샹들리에. 우드 프레임, 그런 것들을 실내 장식을 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하고 쓰고 있죠. 맞아. 그 다음에 대부분의 특급 호텔이 그렇지만 방 크기가 커요. 고객 한 사람당 서비스하는 사람 숫자가 많죠. 많아요. 1928년에 했던 것만큼 서비스맨 숫자를 높여서 버틀러 서비스나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한다. 제가 상하이 페닌슐라 호텔에서 묵어봤는데 그때 느낌은 엄청나게 시설이 잘 돼 있더라. 요즘은 잘 쓰지도 않는 팩스 머신도 있고 조금 오버할 정도로 이런 게 굳이 필요한가 싶을 정도로 시설이나 설비가 다 돼 있고,
자, 여기가 이제 화장대인데 어머나 너무너무 재밌는 게 있어요. 네일 드라이어. 매니큐어 한 다음에 손톱 말리는 거 있잖아요. 완전 귀여워. 이렇게. 그 다음에 와, 여기 또 재밌는 게 있네요. 물건을 넣어놓고 요청을 하면 그 직원이 들어오지 않고 저쪽 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픽업을 해가지고 원하는 데가 배달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건 뭐 너무 재밌다. 양복 같은 거 드라이 세탁을 해달라.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게 그러면 옷걸이도 돼 있고 서류 같은 걸 내가 우편을 붙여야 된다. 서류함이 있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페닌슐라 호텔 하면 너무나 잘 알려져 있지만 애프터눈 티는 반드시 경험해 보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영국식 애프터눈 티를 아주 정석대로 보여주는 곳이 페닌슐라 호텔이 아닌가. 대부분의 콜로니얼 호텔의 애프터눈 티가 메인 심볼이에요. 제일 먼저 시작한 호텔 중에 하나고 또 홍콩에서 워낙 좋은 위치에 했기 때문에 페닌슐라가 제일 유명했던 거죠. 역사도 깊고 하기 때문에 음식의 맛이 안정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물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모든 걸 최고급으로 맞춰주는 하려고 거지. 노력을 했죠. 조금 아쉬운 게 애프터눈 티를 예약을 안 받아요. 다 줄 서 있잖아. 로비가 너무 맨날 정신이 없어. 근데 페닌슐라에 묵으면 예약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처음에 얘기했던 그 페닌슐라 그린 리무진 있잖아요. 네네. 일반 객실을 이용을 할 때는 비용이 나와도 신혼여행이나 아니면 특별한 이벤트 때는 좀 타보시기를 권하고 스위트룸의 어떤 단계가 넘어가면 그 서비스가 포함이 돼요. 그리고 그 서비스가 포함이 되는 패키지가 또 나오기도 해요. 요즘에는 롤스로이스 말고 BMW 쿠퍼도 있죠. 지금 네. 롤스로이스가 BMW 그룹에 속해 있으니까 미니 쿠퍼를 쓰는데 거기다가도 역시 페닌슐라 그린으로 도색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케이드가 유명하잖아요. 홍콩 페닌슐라의 아케이드는 규모가 작잖아요. 작지만 네. 똑같은 브랜드라도 훨씬 좋은 물건들이 셀렉트 돼서 있었다. 가서 뭘 꼭 비싼 걸 사지 않더라도 그냥 그 거리를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워낙 클래식한 분위기를 잘 살려놨기 때문에 타임머신 타고 장만옥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닐까. 맞아요. 상하이 페닌슐라 갔을 때 그 룸 서비스로 조식을 시켜서 먹었잖아요. 중식하고 양식을 먹었는데 양식은 물론 좋았지만 중식이 특히 맛있더라. 룸 서비스를 시키는 게 이것도 요령 이런 게 있어요. 룸 서비스가 맛있으려고 하면 진짜 원래 음식이 맛있어야 돼. 테이크아웃해서 음식 먹는 거나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서비스가 경험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방 자체가 크고 좋아야 돼. 맞아. 홍콩 같은 경우에는 저 홍콩항 보이고 예, 그다음에 상하이에서는 황포강 맞은편에 있는 동방명주가 그쵸, 특보였어요. 네. 굳이 내려가고 싶진 않더라고. 네, 그거 먹으러. 이런 페닌슐라처럼 역사 깊고 음식이 기본이 돼 있는 데다가 서비스도 정성 들여 하는 곳, 만족도로 따지면 바로 딱 이런 데서 룸 서비스를 한번 시켜 먹어봐야 되고, 그래서 정말 신나게 혼자 좋았어요. 2인분을 그리고 점심 먹으러 또 갔잖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페닌슐라 시그니처 브렉퍼스트 양식으로 나오는 거 하나 하고 중식 아침 식사 시켰는데 여기 죽이 완전 고급이네. 맛있어. 바닷가재도 아주 듬뿍 들어있고, 오, 관자가 들어있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거 약간 마른 듯하면서 오덕오덕하면서 건조하거나 뻑뻑하지 않은 이 식감이 중국말로는 이후. 이게 한국에서 참 구하기가 어려운 국수야.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딤섬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새우로 만드는 핫가오, 그 다음에 차시우바오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한번 테이블을 돌려볼까요? 서양 식사, 흔히 말해서 아메리칸 브렉퍼스트라고 하는 달걀 요리가 있고 햄, 소세지, 베이컨 같은 고기류가 좀 있으면서 빵 종류들이 나오고 과일이 나오고 오렌지 주스가 있는. 지점마다 다르지만 그 엔트리급이라고 하는 방들은 보통 한 50에서 70 정도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스위트룸의 엔트리가 이제 그거의 더블. 페닌슐라 같은 경우에 제일 좋은 방이 프레젠셜 스위트가 아니에요. 그럼 뭐게? 임페리얼? 로열? 페닌슐라. 페닌슐라. 스위트. 페닌슐라 스위트는 시즌에 따라 다르고 홍콩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안 써놨어요. 다른 지점들하고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면 한 1박에 2,500 정도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네. 그런 진중하고 클래식하고 히스토리컬하고 우아한 인테리어와 서비스가 좋은 사람한테는 더할 나위 없는 곳. 근데 취향이 굉장히 모던하고 심플하고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좀 답답할 수가 있죠. 일반적인 한국 여행객이라면 모던하고 새로 생기고 네, 그런 걸 좋아하시죠. 그런 걸 좋아하시는데 여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랜드마크는 랜드마크. 아, 그렇죠. 네, 한 번은 꼭 묵어볼 만해요. 네, 정말 아시아를 대표하는 역사적인 호텔이기 때문에 여행을 좋아하시고 호텔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면 1박 정도는 한번 그렇죠. 투자를 해보실 만하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개의 지점 중에서 선택을 하신다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생긴 파리거나 가장 오래된 홍콩 아니면 방콕. 방콕 페닌슐라, 홍콩 페닌슐라는 월드 베스트 호텔 랭킹에도 많이 들어가는 호텔들이니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최고의 명품 호텔, 역사 깊은 페닌슐라 얘기를 해봤습니다. 페닌슐라 얘기든 콜로니얼 호텔이든 애프터눈티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답을 드리든지 다음 편을 만들 때 좀 반영을 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